예,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이 조금 지루하시고 어려우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시간은 역시 어찌 보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 부분을 또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끝 부분에는 실전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그것을 보시면은 야 이거 꼭 녹화 방송이라도 봐서 다시 공부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내용을 좀 급하게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니까 시청자분들께서 잘 쫓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캔들 공부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화면 보면서 빠르게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캔들 부분은요, 뭐 이렇게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캔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거래량과 캔들과 이평선은 시장에서 말하는 기술적 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분석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만 알고 계시게 된다면 그렇다면 기술적 분석의 90% 이상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난합니다. 그리고 캔들은 저는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캔들에는 영혼이 있다. 그리고 이평선에는 에너지가 있다. 물론 거래량에도 에너지가 있습니다만 이평선에도 에너지가 있는 거고요. 캔들은 영혼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번 주부터 해서 계속 수업 진행해드리면서 왜 그런지를 차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캔들 딱 보여드리니까 야 이렇게 쉬운 걸 왜 갖고 나왔냐 이건 나는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조금 이따 한번 실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다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몸통과 꼬리가 달려있죠. 음봉이든 양봉이든 몸통과 꼬리가 달려있는데 이 꼬리가 무엇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꼬리가 왜 생기는지. 뭐 어떤 분들은 심지어는 이것이 거래량 때문에 생기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전체적으로 그 캔들의 모양이 전일 기준이냐 오늘 기준이냐 했을 때 전일 기준으로 또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시가와 위에서부터 말씀드릴게요. 고가 맨 위에 있는 것은 당연히 뭐 고가가 되겠죠. 당일 기준의 고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종가, 시가 맨 밑에는 저가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시가라는 것은 전일 종가가 아니라 오늘 개장 초 시작하는 시가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양봉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종가가 위에 있고 시가가 밑에 있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고요. 음봉은 어떻게 됩니까? 시가가 위에 있고 종가가 밑에 있다. 다시 얘기한다면 시가 여기서 시작을 해서 밀려 내려갔으니까 파란색 음봉이 됐겠죠.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시가가 여기서 시작해서 들고 올렸기 때문에 양봉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들으실 땐 쉽고 평상시에 쉽겠습니다만 나중에 실전에서 이거 보여드리고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은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찌됐건 이 상태에서 뭐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캔들을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네 가지만 딱 보여드릴게요. 교과서적인 내용인데 첫 번째 이렇게 생긴 거 기억만 하세요. 이름은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름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 두 가지는 우산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쪽 바닥에서 생겨나서 윗방향으로 올려지는 전환형의 모습이 나올 때에는 망치형 혹은 해머형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은 어떻게 돼 있죠? 파란색이죠. 색깔은 사실상 관계가 없습니다. 색깔은 관계가 없고요. 고점, 상승 추세에서 고점에서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은 교수형, 그래서 행인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세가 꺾여져 내려가는. 어쨌든 지금은 이 모양만 두 가지만 놓고 보시고요. 똑같은 모양입니다. 색깔만 다른데 색깔은 의미가 없고 위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칠판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돌려놓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 보신 거를 돌려놓은 모양. 그렇죠? 여기서의 핵심은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꼬리가 몸통보다는 길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절반 정도 기준이면 딱 돼요. 절반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면 꼬리가 절반보다 더 길기 시작하면 망치형, 뭐 해머형 이렇게 부르고요. 거꾸로 뒤집어져 있으면 역전된 망치형 그리고 혹은 뭐 유성형, 비석형 뭐 이런 식으로 명칭을 바꿔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보셨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가지가 되는 거죠. 뒤집어 놓은 거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삿바형입니다. 삿바형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다? 교과서적인 내용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시가와 저가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꼬리가 아예 없어야 됩니다. 하지만 변형형의 기준에서는 꼬리가 살짝씩 있습니다. 그리고 삿바형의 이름이 어렵다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잊어버리십시오. 그냥 음봉과 양봉이 있구나. 이 정도로만 기억을 하셔도 돼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꼬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교과서적인 내용은 꼬리가 없어야 된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이겁니다. 십자형.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총 네 가지 보여드렸는데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한 가지짜리 캔들에서 머리 달리고 꼬리 달린 해머형 그리고 몸통만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양봉, 음봉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십자형, 도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 굉장히 길죠. 꼬리가 양쪽으로. 그래서 이건 뭐 장족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저도 처음 들은 단어고요. 이러한 부분은 비석형, 바닥에서 생겨났을 땐 비석형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잠자리형, 그리고 여기는 일자형. 일자형은 뭐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점상, 점하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시초가와 고가와 저가, 종가가 전부 똑같은 거. 그것을 일자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4가지 패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약간 변형된 내용 이 부분을 배우기 전에 칠판에서 간단하게 이 4가지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운지 어려운지를 점검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요. 자, 맨 처음 뭐라 그랬죠? 우산형이라고 표현드렸어요. 이 그림. 그래서 이 그림 자체가 뭐라 그랬습니까? 색깔은 의미가 없습니다. 색은 의미가 없이 이러한 모양이 있어야 된다. 이 모양의 최소의 기준은 뭐다? 이 꼬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절반보다 짧으면 안 돼요. 최소의 기준은 절반 이상의 꼬리가 돼야 되고 꼬리가 길면 길수록 신뢰도는 조금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패턴은 어떤 게 있죠? 옆으로 해드릴게요. 옆으로 해드리는데 이러한 모양. 똑같은 모양인데 뒤집어 놨다라는 것뿐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 뭐 2가지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럼 1가지가 되죠.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거요?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양봉, 뭐 음봉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꼬리가 살짝 있는 겁니다. 살짝. 이거 변형형도 뭐 꼬리가 조금 더 달릴 수도 있습니다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가 흔히 보는 그냥 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십자 형태. 십자 형태인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위로 조금 달려서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이게 길 수도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정확히 보시면 요 3가지만 아시면 돼요. 요 3가지만 아시면 되는데 이 부분도 조금 어렵다면은 뒷부분에서는 더 짧게 압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변형형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화면을 통해서 변형형 한번 또 놓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기준점 뭐라 그랬죠? 이 부분에 있어서 절반 정도 라인까지, 절반까지는 몸통이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만 그 이상으로 몸통이 내려가면은 해머형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기준을 잡아드리고요. 여러 가지 변형형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만 이해를 하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삿바형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음봉, 양봉 뭐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꼬리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몸통의 길이 대비해서 1대1까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꼬리는 좀 짧아야 되고 이러한 모습 전체를 삿바형이라고 우리가 한다. 다만 이렇게 변형형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그리고 십자형 같은 경우에도 정확히 중앙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그 십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지라고 표현을 하죠. 도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정확하게 시가와 종가가 붙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이제 도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게 조금 더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 모양이 뭐 여기서 그리면서는 큽니다만 어찌됐건 뭐 조그만 그런 봉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스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저도 지금 짧은 시간에 설명드리려다 보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들으시는 분들도 뭐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고 또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너무 쉽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우신다 생각하시고요. 이러한 부분들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기억보다도 이해를 많이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됐었어요? 이 부분. 우산형이라고 표현을 드렸고 해머형과 그리고 교수형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이러한 흐름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하락으로 연동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일자형 배웠죠. 일자형이라는 게 뭡니까? 점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점상이 나오는 이러한 흐름이 나온 이후에 어떻게 돼 있어요? 저 교수형이 뜨니까 바로 조정을 받죠.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내 종목에 대한 차익 실현 어디서 할까라는 기준 잡을 때 이러한 모습이 나오면 차익 실현하실 수 있다. 그리고 바닥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왔다. 바닥에서 해머형이 나오게 됐다. 그럼 위에서 떴을 때는 우리가 행인맨, 교수형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바닥에서 뜨면 해머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색깔은 역시 상관없어요. 이 파란색에도 상관없습니다만 이왕이면 빨간색이면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별 3개짜리입니다. 사실상. 그렇게 해서 돌려지는 흐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또 쉽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캔들 하나짜리에서 이런 모양만 잘 잡아내면은 어떻게 된다? 수익 나실 수 있다. 그러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캔들이라는 것은 혼마라는 사람이 300년 전에 개발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글로벌 시장에서 다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통용이 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리는 부분은 뭐다? 도지형인데 제가 아까 저도 처음 들었다 그랬죠.
몇 달 전에 처음 들었습니다. 뭐를? 도지라는 것은 사실상 조그만데 이 도지는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장족형 도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건 교과서적인 내용이 되겠어요. 근데 이 장족형 도지의 그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변동성이 커집니다. 방향성보다는 어느 방향으로 튈 수는 있는데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 그리고 뭐 조금 확률이 더 높은 것은 반대 방향으로 튀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놓고 보시면 캔들의 크기가 좀 작죠? 작은 편인데 이 장족형이 뜬 이후에는 캔들의 크기가 커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줄어드는 모습. 그래서 저러한 장족형이 떴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숨차게 진행을 해드렸는데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뭐 제 시간 말고도 다른 분들이 또 815TV 전문가분들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815TV 찾아오셔가지고 이러한 교육 내용 쉽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짤막하게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표를 가지고 정리를 해드릴 텐데 앞에서 내용이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쉽고 몇 가지 안 된다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힘드실 수 있어요. 결론을 내드릴게요. 어떻게 내드리냐면 우리가 원하는 건 추세 지속형입니까? 추세 전환형입니까? 추세 지속이라는 건 뭐냐면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지금 오르고 있는 종목을 거기에 따라 붙겠다? 그것도 오르고 있는데 조정 뭐 눌림목도 아니고 오르고 있는데 그런 건 좀 아니겠죠. 혹은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어요. 계속 빠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빠질 상황인데 들어가시겠다? 그것도 아니죠. 그렇다면 결론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추세 지속형이라고 해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기억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왜? 전환형만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려우신데 지속형까지 뭐하러 보십니까? 아시겠죠? 그럼 이거 지워버리시고 이것만 보시면 돼요. 추세 전환형만 보시면 되는데 망치형이 뭐라 그랬어요? 망치형. 기억나시죠? 해머 그냥 망치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는 거 조금 이따 또 그려드릴게요. 그 망치형. 그 다음 교수형은 뭡니까? 똑같은 건데 망치형은 바닥에서 나왔을 때 교수형은 어디서? 천정에서 나왔을 때 이름만 바꾸는 겁니다. 그럼 이거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그럼 유성형은 뭐냐? 이것도 그냥 애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두 가지 모양새를 돌려놓으면 아까 돌려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몸통이 있고 꼬리가 있는 거. 근데 그게 위에 고점에서 떴을 때는 유성형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영망치형은 같은 모양입니다. 같은 모양인데 이것은 바닥에서 떴을 때. 그래서 바닥에서 떴을 때의 기준을 잡습니다. 그리고 장족형과 비석형이 있다. 장족형 조금 전에 보여드렸고요. 비석형 같은 거 어떻습니까? 몸통이 붙어 있고 꼬리가 있는 거. 바닥에서 떴을 때 비석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6개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조차도 또 어렵다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또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쪽에 보시면 실내도 2개짜리와 3개짜리가 있는데 이쪽에 놓여진 캔들 똑같은 이름들을 여기다 다시 써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뭐냐면 삿바형, 유성형, 영망치형, 장족형, 비석형, 잠자리형은 신뢰도가 어떻게 된다? 2개다. 물론 잠자리형 같은 경우에는 더 강력한 추세의 신호로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만 예외가 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2개로 치부를 해버렸고요. 그렇다면은 1개짜리 캔들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뭐다? 망치형과 교수형이라는 겁니다. 1개짜리 캔들에서는 망치형과 교수형만 아시면 여러분들은 수업이 끝난 거예요. 완전히 압축을 해드린 거예요. 뭐 다음 주부터 해서 2개짜리, 3개짜리 패턴의 캔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개짜리, 저는 사실상 2개짜리, 3개짜리 캔들보다 1개짜리 캔들을 가장 중요시 놓고 보고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캔들 패턴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망치형과 교수형이면 전환형에 속해져 있고 같은 모양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서 이것이 발생되는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어떤 결론이 나오죠? 아, 선생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에서도 많이 배웠고요. 뭐 이거 뭐 제가 책으로도 배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HTS상에서도 이게 나오고 검색을 하면 요즘 사실상 HTS에서 검색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검색이 다 돼요. 근데 이것이 왜 수업이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어느 시점에 공략을 하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죠? 망치형이 떴는데 그럼 매수 구간이 어딘지 망치형이 떠서 매수를 했는데 그럼 손절 구간은 어딘지 그것을 또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뭐 인터넷상이나 교재 내용에 없는 내용들 윤정두만 알려드릴 수 있는 내용들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다시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머형을 기준을 잡았어요. 자, 놓고 보시죠. 화면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는데요. 물음표 해드렸습니다. 이 물음표 내용이 뭐냐면 해머형이 떴을 때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해머형은 뭐라고 그랬어요?
저 위에서 주가가 밀려 내려오다가 바닥에서 저런 모양이 떴을 때 해머형이라고 합니다. 바닥에서부터 올라가서 꼭지에서 저 모양이 나오면 교수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해머형 기준을 보여드립니다. 자, 첫 번째 전제 조건, 이건 누구의 기준이다? 윤정두의 기준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수익률 대회 1위를 한 10여 차례 한 거예요. 이대로만 하시면 돼요. 쫓아하시면 돼요. 자, 5거래일에서 10거래일 이상 하락 추세.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5일이나 혹은 10일 동안 내리 빠져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 계세요.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된다면 뭐 자연스럽게 가격 반발이 나오겠죠. 그 부분이 아니라 추세 부분이 5일에서 10일 동안 밀려 떨어져야 된다. 중간에 조금씩 반등이 오더라도 계속 하락 추세가 지속돼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아래 꼬리가 길면 길수록 신뢰도가 높아진다. 이 꼬리가 길면 길수록, 몸통 대비 길면 길수록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몸통이 작을수록 신뢰도가 높다. 같은 내용이 되겠어요. 꼬리가 길고 몸통이 줄어들겠죠. 그렇게 되면 역시 신뢰도가 높다. 네 번째, 윗꼬리가 없을수록 신뢰도가 높다. 지금 윗꼬리 안 달아드렸습니다만 우리 앞에 배울 때 뭐라고 배우셨어요? 꼬리가 있는 변형형도 있다라고 분명히 배우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 꼬리가 없을수록 짧을수록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이 최근 거래일의 신저가 형성. 무슨 얘기냐면 5에서 10거래일 밀려 떨어졌는데 어정쩡하게 해머형이 뭐 위에서 뜨든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꼬리가 바닥을 찍어주는 흐름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전 거래일 주가 범위의 2분의 1 이상 하회돼야 된다. 전일 캔들 대비해서 전일 캔들 몸통의 절반 이하를 하회해야만 어떻게 된다? 신뢰도가 높다. 이것도 조금 이따 칠판에서 써드리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 캔들의 범위 클수록 신뢰도는 높다. 이 캔들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 꼬리 부분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캔들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신뢰도가 높은데 다만 이상 급등락이 나와서 어마어마하게 큰 캔들이 나오는 거 있죠. 그거는 무시를 하셔야 되겠죠. 아시겠죠?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캔들이 범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좋다. 네 번째, 전 거래일의 기준에 캔들이 장대 음봉이면 역시 신뢰도가 높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편입할 수 있는 구간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도 빠르게 진행을 해드릴게요. 자, 1차 편입 구간입니다. 1차 편입 구간. 해머형의 몸통 하단부터 전 거래일 몸통의 2분의 1 지점. 그냥 듣고 이해하세요. 칠판에 해드릴 테니까. 2차 편입 구간 전 거래일 몸통의 상단 이렇게 해드렸고요. 2차 편입 구간 설명드렸죠. 그럼 손절 라인 어디라고요? 해머형의 몸통의 상단부터 해머형 저가의 2분의 1 지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 어렵죠? 이거 칠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쉽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원래는 저 그림들이 전부 애니메이션으로 작업을 해두었었는데 지금 저희가 그냥 사진 캡처를 다시 갖고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 구간 편입이 잘 안 보이셨죠? 자, 다시 해드립니다. 캔들 하나짜리에서는 앞에 나온 유성형이든 뭐든 다 잊어버리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하나만. 위치를 조금 바꿔드릴게요. 지금 이거 하나만 기억하실 때에도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왔을 때 생기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락 반전입니다. 근데 이 캔들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거. 그죠? 위에서부터 내려가는데 거래일수 기준에 어떻게 된다고요? 최소 5에서 10거래일 정도 내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바닥이 여기서 형성이 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돌려지는 흐름 기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매수 구간 어떻게 설정할지. 요 캔들 부분, 자, 요 캔들 부분 이렇게 놓고 보시고 그 전에 음봉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 음봉의 2분의 1 지점 미만으로 이 캔들의 머리, 이 머리 부분이 2분의 1 미만으로 형성되면은 신뢰도가 월등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차 편입 구간은 어디라고요? 전 거래일의 몸통의 중간에서부터 오늘 캔들의 이 해머형 캔들의 어디요? 몸통의 하단. 여기까지가 매수 구간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이 캔들이 뜬 날은 거의 편입하시기 힘들어요. 그 다음 날 캔들이 이렇게 나와줄 때 어디까지요? 이 구간이 1차 편입 구간이라는 겁니다. 전 거래일의 몸통까지 여기서부터요. 그리고 2차 편입 구간은 어디까지라고요? 여기까지 편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 거래일의 몸통까지. 왜? 추세 부분을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돌린다라는 신뢰도가 가장 높은 캔들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전 거래일의 캔들이 좀
몸통이 작았다라고 했을 때에는 최대 폭을 어디요? 전 거래일의 고점, 꼬리 고점까지는 전부 편입 구간으로 설정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제 차트를 빨리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바로 예제 차트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그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안 되시죠? 실전 차트 놓고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빨리 갈게요. 아모레퍼시픽 이런 종목들 어떻게 여러분들이 편입하시냐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1월 8일입니다. 1월 8일 날 해모형이 떴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떠 있는 상태에서 1차 편입 구간, 편입 구간 전체적으로 2차 편입 구간까지 해서 저 구간이 전부 편입 구간이었고 그 이후에 3거래일 동안 편입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의 상승률, 손절 라인 형성됐고요. 상승률은 33% 이상. 그리고 지금 현재 오히려 300만 원 근처까지 올라와 있죠. 더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종목 아모레지의 주봉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주봉에서도 놓고 보시면 이렇게 해머형 캔들이 떴고 그 이후에 편입 구간 형성돼 있고요. 그리고 나서 상승률은 어떻게 됐다? 35.60%. 그 다음 종목 대상이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도 가장 최근이에요. 1월 14일 기준이고요. 해머형이 떴고 그리고 나서 편입 구간 이렇게 오랫동안 줬고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상승률 23.64. 자, 마지막으로 제일기획입니다. 12.81% 하락한 이후에 다행히 떠줬어요. 해머형. 그리고 나서 편입 구간 주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32.19% 상승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숨가쁘게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지금 입이 바짝바짝 말라요. 말을 빨리 해야 되고 막 빠르게 진행하려다 보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들은 더 어려우실 거예요. 이해도 안 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은 종목을 또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우와 이거는 꼭 배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종목이요. 시가총액 1조 이상 혹은 코스피 200 종목 이상에서 지금 당장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은 아직 찾아내시기가 힘드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수업, 그 수업 부분을 여러분들께 항상 해드리고 있습니다.